2024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양연구소의 리사 헤르난데스 박사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국제해양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발했다. 35세의 그녀는 지중해 해양 생태계 전문가로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헤르난데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주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그날 아침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만 해도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파리를 거쳐 오사카로 향하는 여정, 호텔 예약, 발표 자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파리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회항합니다. 부산? 어디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어떤 곳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시아 대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도 너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보이는 부산의 첫인상은 의외로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어떻게 일본으로 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짐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모험의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예상치 못한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임시 숙소를 안내해 주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정보들도 단편적이었고 대부분이 관광지 소개나 음식 이야기뿐이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영어가 통할까요? 스페인어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한글은 마치 예술작품 같아 보였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외계 문자 같았어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에 대한 편견도 있었어요. 유럽 언론에서 종종 다루는 아시아의 모습들을 보면서 형성된 선입견이었죠. 거리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차갑고 무표정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의 위계 질서나 권위주의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유럽 문화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범죄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갑이나 휴대폰을 조심해야 한다는 여행 가이드도 봤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올 때도 가방을 꽉 껴안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식사 예절이나 인사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실수해서 현지인들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의 체면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부산 시내로 나가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했어요. 간판들의 한글, 거리의 분위기,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과연 이곳에서 며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편견은 부산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김해공항에서 시작되었어요.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전철에서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승객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지하철 안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이렇게 질서 있는 대중교통 문화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해운대 해변가의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노트북, 지갑,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10분 후에 돌아와 보니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이 제 짐을 지켜보고 있다가 미소를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길을 걷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건네주셨어요.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가 모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라면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거리는 밝고 깨끗했고 사람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밤늦게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의 치안은 유럽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계산대에 돈을 올려두고 잠깐 다른 물건을 보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직원분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괜찮다, 천천히 보세요라고 번역기로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부산해양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최첨단 건물 외관부터가 유럽의 어떤 연구소보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들어서자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스페인에서 15년간 근무했던 바르셀로나 해양연구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수온, 염분, 해류, 플랑크톤 분포까지 3D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AI 기반 해양 예측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정확도와 업데이트 속도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해양 관측망보다도 더 정교하고 실시간성이 뛰어났어요. 이 시스템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인 잠수정 제어실이었어요. 수심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을 실시간으로 원격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해저 지형을 4K 화질로 촬영하면서 동시에 수질 분석, 생물 샘플 채취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은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중 하나죠.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경이로웠어요. 홀로그램으로 해저 지형을 3D로 구현하는 장치, 바닷물 한 방울로 500여 종의 미생물을 동시에 분석하는 기계,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해양 생물을 분류하고 개체수를 계산하는 시스템까지. 제가 스페인에서 꿈꾸던 모든 기술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원의 말에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조난구조 시스템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위성과 AI 그리고 무인기가 연동되어 조난자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구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해양학 지식과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해양과학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놀라움도 잠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김 박사님은 제가 스페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점심시간에 특별히 부산의 맛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외국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 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잠깐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직접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장소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의 배려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제가 혼자 식사하는 걸 보고는 외국에서 혼자 오셨는데 어떻게 혼자 드시게 할 수 있나요? 라며 함께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가볼 만한 곳들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택시 기사 아저씨의 배려였어요. 호텔 주소를 한글로 보여드렸는데 길이 복잡해서 찾기 어려우셨나 봐요.
그런데 택시비를 받지 않으시고 외국 손님인데 길을 못 찾아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하시는 거예요. 유럽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사진을 혼자 찍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각도로 예쁘게 찍어주시면서 부산 여행 재미있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따뜻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계산할 때 헤매고 있었는데 점원분이 친절하게 돈을 구분해서 보여주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유럽 언론에서 들었던 한국인은 차갑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유럽에서도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이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들과 함께한 첫 번째 점심 식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맵지 않은 걸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맛본 것은 라면이었는데 이게 제가 상상했던 라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 그리고 달걀과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정말 깊고 복합적이었습니다. 이게 인스턴트 음식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스페인의 즉석식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매울 거라고 각오했는데 오히려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발효 음식 특유의 깊은 맛과 아삭한 식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네요. 연구원들이 김치는 우리의 소울푸드예요 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해물파전은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나고 자란 저도 이런 해산물 요리는 처음 맛봤어요. 이렇게 해산물을 요리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떡볶이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 맛, 그리고 쫄깃한 떡의 식감이 정말 독특했어요. 이런 간식도 있다니. 스페인에는 전혀 없는 스타일의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편의점에서 시작되었어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게 편의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음식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도시락, 김밥, 샐러드, 음료수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품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놀란 건 즉석조리 시스템이었어요. 라면을 사면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도시락은 전자레인지로 데워주는 서비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스페인의 대형 슈퍼마켓보다도 더 편리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경이로웠어요. 카드, 현금은 물론이고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정말 편리했고요. 편의점 도시락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 반찬, 국까지 한 박스에 들어있는데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연구소 일정이 끝난 후 저는 부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바다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해운대에서 본 바다는 완전히 달랐어요. 도시와 바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가 마침 해질 무렵이었어요. 백사장 뒤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해변가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바다와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압권은 밤이 되면서부터였어요. 광안대교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더니 마치 바다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풍경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감탄사만 나왔어요. 해변가를 따라 걸으면서 더욱 놀란 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라는 점이었어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운대 주변의 고층 빌딩들도 정말 멋있었어요.
각각 다른 디자인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밤에는 건물마다 다른 조명으로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어요. 유럽의 역사적인 도시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이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만으로도 부산에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더라고요. 거리도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가로수와 화단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도시관리 수준은 유럽의 선진 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동백섬에서 바라본 부산의 전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바다, 해변, 도시, 산이 모두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여행했던 어떤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려다가 우연히 들르게 된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이제는 정말 우스워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기술이 뒤처져 있을 거라는 생각, 사람들이 차가울 거라는 생각,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특히 부산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본 것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15년간 해양학 연구를 해온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었습니다. AI 기반 해양 예측 시스템, 무인 잠수정 기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잊을 수 없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신 분들, 가족처럼 챙겨주신 연구원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보여주신 친절함. 이런 경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정말 놀라웠어요. 라면, 김치, 해물파전, 떡볶이. 처음 맛보는 모든 음식이 새로웠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바다와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 광안대교의 야경,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리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번에는 관광객이나 우연한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말이에요. 부산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김해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부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기회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으니까요. 지금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것 정말 행운이었어요. 앞으로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해양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산에서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는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부산. 곧 다시 만나요.